요즘 한국과 태국 사이에 불편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SNS에서는 샵 한국 여행 금지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며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을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이렇게 두 나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모든 일은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입국 심사에서 별도의 심사실로 안내받아 지문 채취, 사진 촬영, 소지품 검사 등 지나치게 까다로운 절차를 겪었다고 했죠. 이뿐만 아니라 몇몇 태국인들은 심지어 수갑을 차기도 했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태국의 젊은 세대가 이를 더 크게 받아들이며 한국 여행을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태국 정부도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태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직접 해명을 요구했어요.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한해 2차 심사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태국인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SNS에서는 한국에 여행 가지 말자는 글이 넘쳐났고 일부 태국인들은 한국 여행을 완전히 보이콧하자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태국 방콕의 한 여행사에서 일하는 란이라는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을 주로 상대하던 그녀는 이 사태로 인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럼 지금부터 란이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에서 작은 여행사에서 일하는 란이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로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태국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저는 늘 한국인들의 친절하고 밝은 미소를 보며 힘을 내서 일했죠. 사실 태국 내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은 매너 좋고 예의 바른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많은 성공을 거두었죠. 하지만 2023년 말 상황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문처럼 들렸어요. 한국에서 태국인들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SNS에 떠돌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우리 회사의 베테랑 가이드인 차이 삼촌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와 말했어요. 아니, 큰일 났어. SNS에 한국 입국 심사장에서 태국인들이 차별받았다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어. 차이 삼촌은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한숨을 쉬었어요. 화면에는 한국 공항에서 찍힌 사진들과 함께 분노에 찬 태국인들의 댓글이 가득했어요.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워낙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한국인 관광객 예약이 꽉 차 있었을 시즌인데 예약 취소 전화가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은 갑작스러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고 직원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로 눈치만 봤죠. 그리고 얼마 후 정말로 큰일이 터졌습니다.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한 겁니다. 이는 단순한 여행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로 확대된 것이었죠. 한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태국인들이 차별을 받았다는 주장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그 즈음 SNS에서는 해시태그 한국여행 금지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일부 태국인들은 한국 여행을 보이콧하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회사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었어요. 사장님은 매일 한숨을 쉬셨고 직원들은 불안해하며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회사 전체 회의가 열렸어요. 사장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한국인 관광객 예약이 90% 이상 취소됐어요.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누군가가 다른 나라 관광객을 유치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지만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왔어요. 갑자기 다른 나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려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바꿔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조용히 과거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우리는 아유타야 유적지를 방문한 한국인 단체 관광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중 한 할머니가 더위에 쓰러지셨었는데 그때 젊은 한국 의사분이 바로 달려와 응급처치를 해주셨죠. 그분 덕분에 할머니는 큰 문제 없이 회복되셨고 우리는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의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국인들이 이제 더 이상 태국에 오지 않는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믿기지 않는 현실은 더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한 달 후 태국 현지 언론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보도는 태국인들이 한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이 기사에서는 한국 공항에서 태국인들이 지문을 찍히고 소지품 검사를 받는 모습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갑을 차는 사진까지 있었어요.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태국인들의 분노는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SNS에서는 한국을 비난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왔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저도 그 분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죠. 하루는 평소 자주 가던 식당에 갔는데 그곳은 주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식당 앞에는 한국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자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로 북적거리던 식당이 이렇게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가게 주인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왜 이러세요? 한국인들이 이 가게에 얼마나 자주 왔었는데요. 아저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니, 나도 어쩔 수 없어. 요즘 한국인들 받았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겠어. 요즘 분위기 안 좋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될 수 있을까요? 그 주말, 저는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파타야 해변에 다녀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거렸을 해변이었죠. 그런데 그날 해변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어요. 예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파도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리더군요. 그곳에서 일하는 제 친구 녹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울먹였어요. 라니, 손님이 너무 없어. 이러다 우리 가게도 문 닫을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태국 관광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약 180만 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165%나 증가한 수치였다고 해요.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한국인 관광객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막대했습니다. 회사가 이대로 무너지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동료들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져만 갔어요. 우리 회사 사장님도 이제는 자주 말없이 한숨만 쉬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태국으로 돌려놓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사장님께 제안했죠. 사장님,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들이 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아, 라니. 당장 시작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태국-한국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관광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태국 사람들과 진정한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먼저 태국 전통 음식을 함께 만들어보는 요리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인들이 태국 음식을 직접 만들고 태국 현지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죠. 또한 태국 전통 의상을 입어보는 체험도 준비했고 태국어 강좌도 개설해 한국인들이 태국어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태국 전역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여러 호텔들은 한국어 서비스를 강화했고 식당들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상점에서는 미안합니다. 다시 오세요라는 한국어 문구가 적힌 환영 팻말을 걸기도 했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제2의 고향, 태국 캠페인이 펼쳐졌을 때였습니다. 태국 전역의 유명 관광지에 한국어로 된 환영 메시지가 걸렸고 많은 태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공항에는 손수 만든 한국어 환영 팻말을 들고 서 있는 할머니도 있었죠.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태국 사람들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감동적이었어요. 물론 모든 이들이 이런 변화를 반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SNS 인플루언서 파이라는 인물은 여전히 한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올리며 캠페인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왜 우리가 한국인들에게 굽신거려야 하냐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무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와 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파이 씨, 우리는 굽신거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인연을 다시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그리고 우리도 그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걸 알면 당신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긴 대화 끝에 그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오히려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점차 태국을 다시 찾기 시작했고 파타야 해변은 다시 한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게 되었습니다. 해변의 상점들도 활기를 되찾았고 사장님들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피어났죠. 우리는 단순한 관광지와 관광객의 관계를 넘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친구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사연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랍니다. 태국의 방콕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요즘 태국에서 한국 얘기만 나오면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최근 태국 정부의 행동과 한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태국 사회 전반에서 한국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국 내 불법 체류자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대응이 태국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답니다. 심지어 태국 방콕에 있는 대학에서는 한국을 좋아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에 끊임없이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 토론이 단순한 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싸움으로 번지기까지 한다니 이게 얼마나 뜨거운 주제인지 알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는 방콕의 한 대학교에서 군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라다라는 학생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라다는 평소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 문화도 많이 접하고 친구들에게도 자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최근 한국과 태국 간의 불법 체류자 문제로 양국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라다의 학교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라다의 학교에서는 한국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대요. 그 논쟁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학생들 간의 치열한 대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죠. 라다도 친구들과 자주 토론에 참여하곤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토론이 너무 힘들어졌다고 해요. 특히 학교의 군사학 강의 시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동아시아 군사동맹에 대해 설명하시던 중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학생이 한국은 미국의 앞잡이에 불과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라다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은 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고 그 덕분에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야. 라다는 반박했죠. 그 후 수업이 끝나도 논쟁은 이어졌고 분위기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특히 최근 태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려다 전자여행 허가 K-ETA 승인이 거부되면서 분노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라다의 절친한 친구 팁도 얼마 전 한국 여행을 계획하다가 K-ETA가 거부되어 가지 못한 경험이 있었어요. 팁은 크게 실망하며 SNS에 긴 글을 남겼고 그 글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태국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한다고 느꼈고 심지어 샵벤코리아라는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죠. 학교 내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더해져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반대로 라다처럼 한국을 옹호하는 학생들과의 갈등도 심화되었어요. 라다의 친구 팁마저도 한국을 비판하며 라다와의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친구와의 논쟁 끝에 팁은 너는 왜 한국 편만 드냐? 태국 사람으로서 애국심이 없는 거냐? 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라다는 정말 속상했지만 끝까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라다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한국을 비난하고 있었고 그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라다는 홀로 고립된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다는 자신이 느끼는 한국의 입장을 친구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라다는 팁과의 논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았지만 한국과 태국 간의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보기로 했어요. 학교 친구들은 한국이 태국인들을 차별한다고 주장했지만 라다는 그 문제의 뿌리가 좀 더 복잡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는 자료를 찾아보고 실제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조사했어요. 특히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X약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한 기사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X약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 중 무려 69.6%가 태국인이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었어요. 게다가 최근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국제 택배를 통해 대량의 X약을 밀반입하는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고요. 이런 사건들 때문에 한국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거죠. 라다는 친구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전하려 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불법 체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이유가 있어. 우리가 그 사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차별이라고만 생각하는 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야.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팁과 그 주변 친구들은 여전히 냉담했어요. 학교 내에서도 한국과 태국 간의 갈등은 점점 더 격화되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태국의 한 여행업 협회장이 한국을 비판하면서 논란을 더 키웠죠. 그 협회장은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매력적인 여행지가 아니다. 중국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대놓고 말했어요. 이 발언 이후로 태국 내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태국 내 관광산업에도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라다의 부모님도 방콕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라다는 더욱 큰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태국 사람으로서 애국심이 부족한 걸까? 아니면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한 걸까? 라다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친구들과의 갈등,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라다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친구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언젠가는 그들도 이해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라다가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한국과 태국 간의 불법 체류자 문제를 친구들에게 설명하려 했을 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팁과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은 라다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한국이 모든 태국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팁은 라다의 말에 더욱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라다, 넌 왜 자꾸 한국 편만 드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한국한테 당하고 있는데 내가 나서서 옹호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팁은 이미 감정적으로 많이 격앙된 상태였고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라다의 노력은 오히려 그녀를 더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라다는 친구들과의 이런 갈등이 더욱 깊어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매번 한국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친구들과의 의견 충돌이 이어졌고 결국 팁과의 관계는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팁이 더 이상 자신과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는 걸 깨닫고 많이 외로워졌어요. 그렇게 학교 내에서 한국과 관련된 논쟁은 계속해서 격화되었고 라다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더욱 강해졌고 라다처럼 한국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설 자리가 없었죠. 그녀는 종종 카페테리아에서 친구들이 한국을 비난하는 대화를 멀리서 들으며 혼자 밥을 먹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의 국제관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관계였는데 이곳에서도 한국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죠. 한 학생이 공개적으로 왜 우리가 한국에게 계속 무시당하면서도 가만히 있어야 하냐며 교수님께 강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아주 민감했고 많은 학생들이 그 질문에 동의하는 눈치였어요. 라다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번쩍 들고 용기 있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어요. 한국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다의 말을 듣고 강당은 순간 술렁였어요.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학생들은 여전히 라다를 비난하는 눈빛을 보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다는 한국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된 배경과 그들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이 먼저 자국민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과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라다는 세미나 후에도 마음이 복잡했지만 자신의 의견을 용기 있게 발표한 것에 대한 작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통해 친구들에게 더 객관적인 시각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죠. 하지만 그녀가 앞으로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세미나 이후 라다는 자신이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을 듣고 나서 변화의 기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에서 라다의 발언을 듣고 생각이 달라진 학생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세미나가 끝난 뒤 라다에게 먼저 다가온 학생은 차다라는 친구였습니다. 차다는 수줍게 라다에게 말을 걸었어요. 라다, 내가 오늘 한 말 정말 많이 생각하게 했어. 사실 나도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가졌었거든. 근데 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도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 라다는 이 말에 큰 힘을 얻었어요. 차다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 특히 탄나라는 학생도 라다에게 다가와 나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것 같아.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려고 해볼게라고 말했습니다. 차다와 탄나는 그동안 라다와는 반대 의견을 가졌던 친구들이었어요. 이런 변화는 라다에게 큰 희망이 됐죠. 하지만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고 있었고 라다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여전했어요. 특히 팁과 같은 친구들은 라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팁은 여전히 라다와 연락을 피했고 자신이 만든 벤코리아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죠. 라다는 고민 끝에 학교에서 좀 더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한국과 태국 간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학교 토론 대회에서 태국과 한국의 관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라다는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이 불법 체류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한국도 태국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라다의 발표는 강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교수님조차도 라다의 의견은 매우 균형 잡혀 있고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칭찬했어요. 그날 이후로 라다의 목소리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녀의 주변에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고 그들과의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라다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라다는 자신의 발표가 일부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희망을 느꼈지만 학교 내 분위기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은 라다와 그녀의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진 가장 큰 갈등 중 하나였죠. 어느 날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라다는 갑작스러운 고성과 함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식당 한쪽에서는 나시라는 학생과 몇몇 친구들이 한국 유학생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낫은 한국이 태국을 무시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가만히 있냐? 고 소리쳤습니다. 한국 유학생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나는 그저 태국 문화를 배우러 온 학생일 뿐이에요.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죠? 라며 당황해했습니다. 라다는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참지 못하고 결국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낫과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이건 옳지 않아. 이 유학생은 개인일 뿐이고 국가 간의 문제를 개인에게 돌리는 건 잘못된 일이야. 오히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더 안 좋게 볼 거야. 낫은 라다의 말을 듣자 더욱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라다, 넌 왜 계속 한국 편만 드는 거야? 태국인으로서 자존심도 없냐? 내가 한국 때문에 우리 태국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알기나 해? 그 순간 식당 안은 숨죽인 채로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다툼을 지켜보고 있었죠. 라다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나도 우리나라를 사랑해.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해. 지금처럼 개인을 비난해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그때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라다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차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라다 말이 맞아. 우리도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나중에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한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더 안 좋게 생각할 거야. 이 말을 들은 몇몇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은 조금씩 진정되었고 낫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라다는 알았습니다. 낫과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로 라다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학교 내에서의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한국과 태국 간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그녀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이유가 되었습니다. 낫이 자리를 떠난 뒤 라다는 한동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비록 그 순간의 갈등은 해결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낫과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라다는 그들과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져버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라다는 우연히 학교 복도에서 낫과 다시 마주치게 되었어요. 낫은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라다를 바라봤습니다. 라다는 잠시 망설였지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낫, 우리 좀 더 얘기해 볼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낫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자르듯 대답했죠. 라다, 난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계속 한국 편을 드는 것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지도 말이야. 넌 애국심이 없는 것 같아. 그게 제일 화가 나. 낫의 말을 듣고 라다는 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국을 옹호하려 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려는 것이었지. 결코 태국을 무시하거나 애국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낫은 그 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라다를 자기 나라를 배신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해.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도 잘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한국 탓으로만 돌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 스스로도 책임질 부분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해. 라다는 진심을 다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낫은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말했죠. 난 더 이상 내 말 듣고 싶지 않아. 한국이 우리를 무시하는 건 분명해. 너는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 말을 끝으로 낫은 다시 라다에게서 등을 돌렸고 그때 라다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당장 모든 친구들이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일부 친구들은 여전히 감정적으로 한국을 비난하며 감정적인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라다는 낫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런 경험을 통해 라다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즉각적으로 변화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진실을 말하고 문제를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에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죠. 비록 지금은 낫과의 관계가 틀어졌지만 언젠가 낫도 그녀의 진심을 이해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며 라다는 앞으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라다는 낫과의 대화 이후로 계속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더 나은 방법으로 친구들과 소통할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친구들과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건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라다는 학교 동아리실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낫을 포함한 몇몇 학생들이 한국 유학생 몇 명을 둘러싸고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분위기가 더 위협적이었어요. 낫의 친구 중 한 명이 유학생에게 다가가며 한국이 우리를 무시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필요 없지 않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라다는 재빨리 그 사이로 들어가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만해.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라다의 목소리가 컸지만 이미 갈등은 너무 격화된 상태였어요. 낫은 라다를 향해 또 한국 편 들려고 나섰냐? 며 비웃듯이 말했어요.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든 거야. 태국 사람인데 왜 우리 편을 안 드는 건데? 라다는 낫의 말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한국이나 태국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야.
이 유학생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 국가 간의 문제를 개인들에게 화풀이하는 건 절대 옳지 않아. 그러나 낫과 그 친구들은 여전히 라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낫의 친구 중 한 명은 한국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우리가 왜 참아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학생들도 그 말에 동조하며 점점 더 격앙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유학생 중 한 명이 울먹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저 태국에서 공부하려고 온 학생일 뿐이에요. 한국에서의 문제가 저희 탓이 아닌데 왜 저희한테 이러세요? 저는 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이곳에 온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지만 낫의 무리는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은 듯 했습니다. 라다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 태국 간의 불법 체류자 문제나 입국 심사 강화와 같은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는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쌓여 있었고 그것이 개인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었던 것이죠. 낫과 그 친구들이 가진 감정은 국가의 문제를 넘어서 개인의 자존심과 국가적 자부심이 얽힌 복잡한 감정이었던 겁니다. 라다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이 갈등을 더 이상 키우지 않도록 막는 것뿐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싸워봐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서로를 더 미워하게 될 뿐이야. 제발 이 상황을 진정하고 대화로 풀어나가자. 라다의 말에 몇몇 학생들은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고 낫도 더 이상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큰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라다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친구들과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그녀가 풀어야 할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라다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라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을 지지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과 함께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기로 다짐했죠. 그날의 사건 이후 라다는 낫과 친구들 그리고 학교 내 한국 유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실감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불법 체류자나 입국 심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밑바닥에는 서로에 대한 오해 그리고 자존심과 자국의 자부심이 얽혀 있었죠. 사건이 있은 후 라다는 잠시 혼자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과 멀어진 상황도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도 답답했지만 그럼에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라다는 자주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길이 대화에 있다고 믿었지만 그 대화를 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며칠 후 라다는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학교 국제관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과 태국 간의 갈등을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라다는 여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을 하기로 다짐했어요. 이번 세미나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었고 낫과 그 친구들도 참석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되고 교수님이 한국과 태국의 외교적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마친 후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낫도 손을 들고 강하게 질문했죠. 왜 태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차별받아야 하죠? 한국은 우리를 잠재적인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계속 참아야만 하나요? 이 질문의 강당은 술렁였고 낫을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라다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손을 들고 발언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차별로만 보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라다는 이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도 많은 태국인들이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고 일부는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모든 태국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문제의 근본을 이해하려면 한국이 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지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라다의 말이 끝나자 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낫과 그 친구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학생은 평소에 라다와 의견이 달랐던 스파콘이라는 친구였죠. 라다의 말이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지만 한국에서도 그들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더 나은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스파콘의 말을 듣고 라다는 놀랐습니다. 평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던 친구마저도 조금씩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죠. 그리고 그 순간 라다는 변화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스파콘은 라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좀 달라졌어. 한국에 대한 나의 감정이 너무 감정적이었을지도 몰라. 너처럼 차분하게 문제를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라다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아직 많은 갈등이 남아 있었지만 그날의 세미나는 라다에게 작은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수록 조금씩 변화는 일어나고 있었죠. 낫과 같은 친구들은 여전히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지만 라다는 이제 그런 친구들마저도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념이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스파콘의 뜻밖의 동조에 라다는 내심 놀랐습니다. 평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표현하던 스파콘이었기에 그가 라다의 의견에 동의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작은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화로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도 몰라. 라다는 속으로 생각하며 희망을 품었어요. 그런데 그날 세미나가 끝나고 복도로 나가던 라다를 누군가 불렀습니다. 바로 낫이었죠. 낫은 다가와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다, 너 정말 실망이야. 오늘 너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거 알아? 너는 우리 태국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이 학교에서 한국을 옹호하는 동안 우리 부모님들은 한국의 무시와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어. 라다는 낫의 말을 들으며 그가 겪고 있는 분노와 상처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낫의 화살은 그녀에게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이 겪는 어려움을 알고 있어. 나도 우리나라를 사랑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모든 한국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우린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해. 그러나 낫은 고개를 저으며 라다의 말을 끊었습니다. 라다, 넌 항상 이성적이야. 항상 해결책 얘기만 해.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통하지 않아. 넌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 그 순간 라다는 더 이상의 대화가 소용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낫은 이미 깊이 상처받았고 그 상처는 단순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낫은 분노와 좌절 속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감정이 그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라다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이 작게 생겼지만 동시에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며칠 후 라다는 학교 식당에서 다시 낫을 마주쳤습니다. 낫은 여전히 라다와 말을 섞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앉아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라다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더 이상 다가가서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스스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낫이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깨달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려 했어요. 하지만 라다에게는 여전히 그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스파콘뿐만 아니라 차다, 탄나 같은 친구들도 이제는 라다의 말을 듣고 조금씩 한국과 태국 간의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죠. 그들은 라다에게 내 말이 맞았어. 너무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게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라고 말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라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고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라다는 자신이 해온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간이 흘러도 라다와 낫의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낫은 한국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고 라다는 그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낫의 무리가 커져갈수록 그들은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며 한국 유학생들에게 불만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라다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직접 맞서지 않기로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친구들과의 갈등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라다는 한국 유학생인 지훈을 학교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지훈은 평소 조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별로 얽히지 않는 학생이었지만 최근 태국 학생들 사이에서의 갈등을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죠. 라다가 다가와 인사를 건네자 지훈은 긴장한 얼굴로 라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요즘 학교에서 힘든 일 많지? 라다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솔직히 좀 무서워요. 갑자기 태국 친구들이 저희를 향해 소리치고 대놓고 무시하는 걸 느끼니까 저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다는 그의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나도 지금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 사실 나도 태국 친구들한테 한국에 대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해왔는데 이게 쉽게 풀리지는 않네. 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아요. 이제 그만 태국을 떠나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요. 더 이상 이곳에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아요. 라다는 지훈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태국과 한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벽은 너무 높아 보였습니다. 유학생들마저 떠날 생각을 한다면 두 나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 라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그녀는 학교 내에서 한태국 우호 세미나를 기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한국과 태국의 관계에 대해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라다는 스파콘, 차다, 그리고 몇몇 한국 유학생들에게 이 세미나에 참여해줄 것을 부탁했고 그들은 한쾌히 동의했습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 일이야.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지 않으면 오해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 스파콘이 말했습니다. 세미나가 열리기 며칠 전 라다는 낫에게도 이 세미나에 참여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낫은 처음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라다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야. 이 세미나가 아니면 언제 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 결국 낫은 마지못해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라다는 그가 진정으로 마음을 열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 작은 발걸음이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세미나 당일이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였고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라다는 용기를 내어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은 자신들이 느낀 불안함과 태국에서 겪은 경험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태국 학생들은 그들의 분노와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분위기는 처음에는 다소 경직되었지만 점차 대화는 깊어졌고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낫은 라다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 유학생들도 많이 힘들었나 보네. 나도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라다는 그 말이 낫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작은 변화는 라다에게 큰 의미였습니다. 친구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을 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 이후 라다는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모든 학생들이 즉시 태도를 바꾸진 않았지만 점차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낫과의 관계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기미를 보였죠. 세미나에서의 대화가 낫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며칠 후 라다는 학교 캠퍼스에서 낫을 우연히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낫이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라다, 지난번 세미나 이후로 나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한국에 대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것 같아. 내 말이 맞아.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한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됐어. 라다는 낫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나도 내 감정을 이해해. 그동안 우리가 겪은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렇게 서로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생긴 새로운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낫은 무조건적인 비난을 쏟아내지 않았고 라다는 그의 감정을 받아들이며 함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학교 내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라다와 낫이 함께 제안한 한-테 학생 교류 프로그램이 첫 발을 내딛었고
이를 통해 태국 학생들과 한국 유학생들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비록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과 태국 간의 갈등은 점차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라다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국가 간, 문화 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은 더욱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죠. 한편 낫과 라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결국에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목표는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한국 유학생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태국 학생들과 더 깊이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라다는 자신이 중심에 서서 변화를 이끌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물론 아직도 양국 간에는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 입국 심사 강화, 문화적 오해 등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라다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 번의 논쟁이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긴 대화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라다는 그 모든 과정에서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소통하고 함께 변화를 이끌어갈 친구들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세월이 지나면서 라다와 낫, 그리고 그 주변의 친구들은 점차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졌던 크고 작은 갈등들은 점차 사라졌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라다가 제안한 한-테 학생 교류 프로그램은 꾸준히 성장하며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 유학생들과 태국 학생들 간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몇 달 후 라다와 낫은 한 팀이 되어 한국 유학생들과 함께 양국의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낫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라다와 함께 준비하면서 점차 한국에 대한 오해를 풀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낫은 자신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만 생각했던 점을 깨닫게 되었고 라다의 노력과 끈기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발표 당일 라다와 낫은 각자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낫은 자신이 한국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며 그것이 사실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많았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라다가 보여준 이성적이고 차분한 접근이 자신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줬다고 말했죠. 라다는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등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려는 대화와 노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학생들은 큰 박수로 그들의 발표를 격려했습니다. 특히 한국 유학생들과 태국 학생들이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과 이해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라다와 낫은 발표를 통해 서로의 우정을 더 깊이 확인하게 되었고 이 경험을 계기로 더욱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날 저녁 라다와 낫은 캠퍼스의 작은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나누며 그동안의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낫은 라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아마 아직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거야. 내 덕분에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고마워. 라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에게 많이 배웠어, 낫.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건 정말 큰 경험이었어. 이후로도 라다와 낫은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한국과 태국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들이 주도한 프로그램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은 태국에서의 생활을 더 즐기게 되었고 태국 학생들도 한국 문화를 더욱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를 이어가면서 두 나라 학생들 간의 우정은 깊어졌고 학교 내에서 벌어졌던 갈등은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돌아갈 때 더 넓은 시각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를 대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다와 낫의 이야기는 단순한 학생들 간의 갈등 해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과정을 통해 문화적 다름을 넘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며 더욱더 넓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죠. 영상이 끝나가네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